안녕하세요. 편안백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외출하고 돌아와서 발을 물로만 대충 씻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 건강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 발 관리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발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여름이 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시원한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죠. 그런데 발이 바깥 공기에 노출되는 만큼 각종 세균들도 쉽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발을 씻을 때 항상 물로만 헹구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 사이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보니 무좀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발을 물로만 씻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외출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비누를 사용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으셔야 해요. 김 할머니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발 씻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올바른 발 씻기 방법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소금물 조교법, 그리고 여름에 신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신발까지 발 건강을 지키는 모든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집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건강한 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발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병원에서 무좀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발을 씻는데 왜 무좀에 걸렸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께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발을 어떻게 씻으세요?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매일 샤워할 때 물로 깨끗하게 헹구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물로만 씻으면 세균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 발이 더러워 보이지도 않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연세 스타 피부과 김영구 원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외출 후 발을 물로만 끼얹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때 무좀균 등으로부터 발을 지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하루 종일 다녀온 곳들을 말이에요. 아침에 마트 갔다가 은행 들렀다가 병원에서 검진받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셨어요. 마트 바닥, 은행 바닥, 병원 바닥. 수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끌고 다닌 곳이죠. 특히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더욱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곳이 있어요. 바로 찜질방이나 목욕탕 같은 맨발로 다니는 곳이에요.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찜질방 가는 것이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셨거든요. 거기서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찜질방에서는 맨발로 다녀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 바닥을 할머니도 맨발로 다니셨던 거예요. 김영구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맨발로 다니는 장소가 무좀균 전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래요. 무좀에 걸린 사람의 발에서 떨어진 각질 조각들이 바닥에 있거든요. 박 할머니는 그런 각질 조각을 밟게 되었고, 그게 발에 붙어서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찜질방에서 씻고 왔다고 생각해서 집에서는 발을 따로 안 씻으셨어요.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실수였죠. 찜질방에서 아무리 씻고 와도 나올 때 다시 그 바닥을 맨발로 걸어야 하거든요. 몇 달 후 박 할머니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가려워지면서 냄새까지 났어요. 병원에 가보니 역시 무좀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박 할머니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찜질방 다녀오신 후에도 집에서 꼭 비누로 발을 씻으셔야 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어야 무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할머니 모두 똑같은 조언을 들으셨네요. 바로 비누 사용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럼 의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올바른 발 씻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지근한 물에 발을 적셔주세요.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돼요. 두 번째, 비누를 손에 발라 거품을 충분히 내세요. 그리고 발등, 발바닥,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엄지와 둘째, 둘째와 셋째, 이런 식으로 모든 발가락 사이를 다 씻어야 해요. 네 번째, 깨끗한 물로 비누 거품을 완전히 헹궈내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에 비누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발가락 사이까지 모두요. 습한 환경이 바로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이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발을 씻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가려움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엔 발 냄새도 없어졌고요. 박영희 할머니도 찜질방 다녀온 후엔 집에서 꼭 한 번 더 이렇게 발을 씻으시니까 더 이상 무좀에 안 걸리세요. 지금도 안심하고 찜질방 다니고 계시답니다. 특히 여름철엔 더욱 중요해요. 샌들 신고 다니면서 발이 온갖 곳에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나오는 발땀이 100에서 200ml나 돼요. 종이컵 한 컵 정도 양이죠. 이렇게 많은 땀이 발가락 사이에 고이면 세균들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출 후엔 반드시 비누로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물로만 대충 씻지 마시고 비누 사용해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김순자 할머니가 올바른 발 씻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려움은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발이 붓고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나면 발이 퉁퉁 붓곤 했거든요. 그때 동네 할머니, 친구인 이영자 할머니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순자야, 나는 매일 저녁에 소금물에 발 담그고 있어. 정말 시원하고 좋더라. 김 할머니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소금물이요? 그게 뭐가 좋은데요? 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해봐라. 정말 다르다니까. 이영자 할머니는 올해 75살인데도 발이 항상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났어요. 그 비결이 바로 매일 저녁 소금물 족욕이었던 거죠. 나는 30년 전부터 해왔어.
처음엔 그냥 발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지 뭐야. 이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김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할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별거 없어. 대야에 미지근한 물 받고 소금 한 숟가락만 넣으면 돼. 나는 목욕용 소금을 쓰는데 천일염도 괜찮더라. 그리고 발 담그고 15분 정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김 할머니는 당장 해보기로 했어요. 집에 있던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큰 숟가락으로 하나 넣었죠. 소금을 넣자 물이 살짝 뿌옇게 되면서 바닷가 냄새가 났어요. 발을 담그는 순간, 아, 시원하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15분 동안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퉁퉁 부어있던 발이 눈에 띄게 가라앉는 거예요.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뭐지? 정말 붓기가 빠지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발이 한결 가벼웠어요. 다음 날 이영자 할머니를 만나서 신기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제 소금물에 발 담갔는데 정말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소금물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거든. 그래서 붓기도 빠지고 피로도 풀리는 거야. 김 할머니가 더 자세히 물어보니 이 할머니가 30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물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해도 효과가 별로야.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아. 그리고 소금의 양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어. 큰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가 적당해.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소금물 조격을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신기함 때문에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뻣뻣하고 첫걸음을 떼기 힘들었는데 조격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와도 발이 예전만큼 붓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잠들기 전에 조격을 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잠도 더 잘 왔어요. 한 달 후 김 할머니는 이영자 할머니께 고마움을 표했어요. 언니 덕분에 발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좋은 건 나눠야지. 그런데 순자야, 한 가지 더 알려줄까? 김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셨어요. 뭔데요? 이 할머니가 귀띔해 주셨어요. 조교 끝나고 나서 발 말리는 것도 중요해.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안 좋거든. 어떻게 말려야 하는데요? 김 할머니의 질문에 이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고 그 다음에 잠깐 공기 중에 말려. 완전히 마른 다음에 양말 신든지 해. 정말 세심한 조언이었어요.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조격 후 건조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조격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김 할머니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김 할머니 발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순자야, 너 발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전에는 거칠고 각질도 많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김 할머니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거울로 발을 자세히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거칠었던 발 뒤꿈치가 부드러워졌고
발가락 사이도 깨끗해 보였어요. 그때서야 족욕의 또 다른 효과를 알게 되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도 함께 좋아진 거였어요. 김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소금물 족욕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경로당 할머니들 사이에서 소금물 족욕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모두들 정말 좋다. 붓기가 빠진다. 잠도 잘 온다며 만족해 했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혼자 해온 비법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니 기분이 좋구나. 하지만 족욕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 할머니가 강조한 부분들이에요. 첫째,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둘째, 족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가 불어서 좋지 않아요. 셋째,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족욕을 피하세요. 소금물이 상처에 들어가면 아프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발 감각이 둔해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거든요.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저녁 소금물 족욕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기분이 든다고 하세요. 발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족욕으로 발 건강을 되찾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조미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 할머니가 재빨리 붙잡았지만 조 할머니는 발목을 접질리셨어요. 미자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조 할머니는 아픈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이 슬리퍼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만. 조미자 할머니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보니 밑창이 완전히 평평했어요. 쿠션도 거의 없어서 딱딱했고요. 거기다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닳아서 더욱 미끄러웠어요. 이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자야, 그런 신발 신으면 안 돼.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 할머니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시원해서 자꾸 신게 되네요. 다른 건 답답하고. 그날 오후 김 할머니는 조 할머니와 함께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조 할머니 발목 검사도 받고 여름 신발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요. 원장님께서 조 할머니 발목을 보시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름 신발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김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조심할 건 너무 평평한 신발이에요. 밑창에 쿠션이 없으면 걸을 때 충격이 그대로 발에 전해져서 족저근 막염이 생길 수 있어요. 발바닥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첫 걸음을 뗄 때 발바닥이 찌릿찌릿 아파요. 김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세요. 신발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굽이 높은 신발은 어떤가요? 조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위험해요. 굽이 너무 높으면 발목에 무리가 가고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특히 할머니들은 근육과 뼈가 약해져서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상적인 건 2cm에서 3cm 정도 굽이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밑창의 쿠션이 충분해야 하고요. 김 할머니가 더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쿠션이 충분하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장님이 손으로 눌러보며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푹 들어가면서도 다시 튕겨나오는 정도면 좋아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푹신해서 발이 불안정해도 안 되거든요. 조 할머니가 자신의 슬리퍼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제가 신던 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원장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라도 바꾸시면 되죠. 김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여름에는 발이 답답해서 샌들을 신고 싶은데 샌들도 같은 기준으로 고르면 되나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샌들 고를 때는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발가락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크기로 고르세요. 발가락이 앞으로 삐져나오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둘째, 뒤꿈치가 고정되는 스타일이 좋아요. 슬리퍼처럼 뒤가 트인 것보다는 끈이나 벨크로로 발목을 고정할 수 있는 게 안전해요. 조 할머니가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끈이 있는 샌들은 신고 벗기가 불편한데요. 원장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먼저 생각하세요.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몇 달 동안 고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김 할머니는 그동안 편의만 생각했지 안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뒤 이영자 할머니가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좋은 신발도 중요하지만 발목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 나는 매일 발목 운동을 하고 있거든. 이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운동이야.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어. 다리를 쭉 뻗어. 그리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봐. 발끝을 최대한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늘어뜨리는 거야. 이 할머니가 시범을 보이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위로 젖힐 때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해. 아래로 늘어뜨릴 때는 정강이 앞쪽이 당기고. 이걸 10번씩 해. 이거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김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좋은 거야. 두 번째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 거야. 너무 빨리 돌리지 말고 천천히 돌려야 해.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나는 하루에 3번 해.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족욕하기 전에 1번.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발가락 위로 올리기 운동이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가락만 위로 최대한 올려봐. 이때 정강이 앞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해. 이 자세로 5초 버티고 내려놓기를 10번 반복해. 할머니가 함께 운동을 해보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운동이 되네요. 조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네 번째는 발목 앞뒤로 밀기야. 이 할머니가 또 다른 운동을 알려주셨어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 전체를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당기는 거야. 이 운동은 발목 주변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켜줘. 특히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좋아. 언니는 어떻게 이런 운동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10년 전에 발목을 다친 적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았거든. 그때 선생님이 알려준 운동들이야. 그 후로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걸음이 안정적이셨구나.
조 할머니가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 운동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야.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 그리고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 아프면 바로 중단하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거야. 새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함께 발목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김 할머니는 길을 걸을 때 발이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전에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주 휘청거렸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조 할머니는 더욱 만족했어요. 발목을 접질은 후로 계속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어요. 발목이 훨씬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이영자 할머니는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운동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야.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경로당 다른 할머니들도 세 분의 변화를 보고 발목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경로당에서 오후마다 함께 발목 운동을 하는 시간이 생겼답니다. 지금 김순자 할머니와 조미자 할머니는 매일 올바른 신발을 신고 발목 운동도 꾸준히 해서 넘어질 위험이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아서 외출하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발 관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김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매일 아침 김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발목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양쪽으로 돌리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종일 발을 가볍게 만들어 주거든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고를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시원하다는 이유로 밑창이 평평한 슬리퍼만 신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2cm에서 3cm 굽의 쿠션이 충분한 신발만 골라서 신어요. 외출해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 씻기예요. 물로만 헹구던 예전 습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비누 거품을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특히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다녀온 날에는 더욱 신경 써서 깨끗하게 씻고요. 조미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발목을 접질은 후 더욱 조심스러워진 조 할머니는 하루 중간중간 발목 운동을 빼먹지 않아요. 경로당에서 오래 앉아 있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발목을 돌려주는 작은 습관이 생겼거든요. 덕분에 다리 붓기도 없어지고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족욕의 비밀을 친구들과 나누게 되어 더욱 뿌듯해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미지근한 물에 목욕용 소금 큰 숟가락 하나를 넣고 15분 동안 발을 담그는 시간은 새할머니 모두에게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족욕이 끝나면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것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습한 환경이 세균 번식의 원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발목 운동을 한 번 더 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렇게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7가지 습관을 지킨 지 석 달, 새할머니의 발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무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아서 외출하는 것이 즐거워졌답니다. 몇 달 전 무좀 때문에 고생하던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조미자 할머니는 발목이 튼튼해져서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주 휘청거렸는데 이제는 걸음이 안정적이고 자신감도 되찾았답니다. 자연스럽게 경로당 전체에 건강한 발 관리 문화가 퍼져가고 있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어려운 것도 비싼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발목 운동, 올바른 신발 선택, 외출 후 비누 세정, 중간중간 발목 운동, 저녁 소금물 족욕, 완전 건조, 잠자리 전 발목 운동. 이 7가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편안 백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발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